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과 환영을 보여야 할 정당이 있다면 그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정부 대 정부의 공식 채널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 정책,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야당 의원 중에는 친미 성향이 있고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위원장이라든지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또 뭐 여러 사람, 태영호 씨가 아마 워싱턴에 가면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빨리 일종의 로비 창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조 바이든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 새롭게 출발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운을 빈다. 국제사회 리더로 세계 평화 인류에 공헌하는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비정상 행위와 무리수를 통한 독단적 정치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건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고요. 박진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간에 상실되었던 신뢰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이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가치 동맹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 시행착오로 어려웠던 한미동맹을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대북 유화 정책에도 근본적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아주 핵심적인 이 정책 대안을 내놓은 사람은 태영호 강남구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은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가만 두면은 또 문정부나 이 김정은의 공작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글을 썼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김정은과 벌였던 비핵화 쇼는 막을 내렸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습, 회담을 결렬시킨 하노이의 현장 상황, 이후 다시 친서를 교환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안 하려는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를 혼란시키는 이런 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바이든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FM 방식으로 가겠는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도 불현듯 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바이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핵 축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핵 군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 시기 바이든의 행적을 보면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 부통령 출신으로 일반적 외교적 협상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단히 다루기 힘든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보면은 대단히
신중하고 성숙되어 있으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은 불량배라고 비난해도 김정은은 침묵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7월 10일 김여정은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대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트럼프가 내놓았던 하노이 딜은 현실성이 없으니 ICBM 몇 개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동시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수십 년 동안의 핵 협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 핵 협상에 지친 권태감으로 미국이 혹시 북한의 ICBM 몇 개만 걸고 새로운 핵 협상을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그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서대로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일본 등 북한 근접 국가를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순리다. 김여정이 제안한 협상은 순서가 거꾸로 가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 조만간 강경화 장관이 방미한다. 여당도 대표단을 미국에 보낸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 시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한다. 굿 이나프 딜이라도 해야 한다고 새 행정부를 부추기고 바이든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의 위협이 되는 북핵 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순서로 북핵 정책 기조를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이든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북한 핵 협상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포괄적 핵 합의 CVID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약자죠. CVID 검증에 기초한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 정상적 방식대로 가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요컨대 태영호 씨는 가만 내버려 두면은 바이든도 미국 국익만 먼저 챙기고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해야 된다. 더구나 문 정부가 이제 움직일 것이다. 김정은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한국인이죠. 한국의 언론, 여론, 그리고 미국을 잘 아는 사람, 또 과거에 오바마 정부와 같이 일했던 경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바이든에게 핵 보유국은 인정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포기시킬 힘이 없다면 전술 핵 무기 재배치한다.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 또는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상시 배치하고 거기에 한국 군인들도 태운다. 뭐 등등 핵의 공동사용권, 한미 간 공동사용권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또 현실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이 없어서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술 핵만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핵 대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는데 이제 다행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태영호 씨의 아주 깔끔한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읽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